자, 그러면 챕터 2의 일반사항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사항에 보면 교재 17페이지에 맨 처음에 용수라는 게 나와 있어요. 용수에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상수, 자병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쉽게 표현하면 상수라는 건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음료수, 세면용, 목욕용, 주방용 이런 것들이 다 상수라고 하는 거고, 그 자병수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용도로 쓰는 건데, 살수용, 화단에 물 뿌릴 때, 대변기 세척용, 공조용이라는 게 공기조화용, 나중에 가서 배우게 될 거고요. 청소용 이런 데 쓰는 게 자병수다. 이제 그 아래 중수라는 게 나오죠. 사실은 이게 시험에는 이 중수가 중요한 상입니다. 여기다가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지금 챕터 2의 일반상에 관한 건데, 크게 우리가 상수, 중수, 하수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를 합니다. 상수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 이게 하수라는 거 뭔지 알 거고요. 하수도. 그 다음에 이 중수, 정확히 말하면 중수도 시스템이라는 거야.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보면요, 물이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물이 넘쳐 흘렀어요. 근데 요즘 물 보기 힘들잖아요. 물론 복개를 해가지고 안 보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다. 우리 큰딸이 그 대학교 3학년 때 휴학계 내고 유럽 여행 가서 그런 얘기, 아빠 이게 물이 너무 비싸서 못 사 먹겠다고. 제가 알바해서 유럽 여행을 갔다 왔는데, 지금 우리나라 보면 물 쓰듯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얼마나 싸면 물 쓰듯이 한다고 할까요? 그것처럼 물 부족 국가에서 이렇게 물을 쓰다 보니까 아깝더라는 거예요. 왜? 한번 이게 하수도를 통해서 오염된 물을 깨끗이 정화하는데 돈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집에서 나오는 자병수, 예를 들어 싱크대, 욕조, 세면기 이런 데서 나오는 물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물론 빗물도 모읍니다. 모아갖고 간단히 재처리해가지고 재사용하는 거야. 어디다가? 화단에 물 뿌릴 때, 화재 났을 때 소방용수 이런 거에 쓴다는 거죠. 중요한 사실, 답을 찾는 키워드가 우리가 마시거나 우리 몸에 닿는 데 쓰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이게 키워드입니다. 이 중수도 시스템은 답을 찾는 키워드가 우리가 마시거나 우리 몸에 닿는 데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교재로 가서 그 중수에 대한 지문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중수는 상수하수의 중간을 의미한다. 2번 지문에 수자원의 부적과 자원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상수 계통의 배수를 재이용 처리하여 자병수로 사용하는 것을 중수도 시스템이라고 한다. 3번에 중수원, 음료수나 사람의 신체에 닿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답을 찾는 키워드죠. 음료수, 우리가 마시거나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을 음료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 닿아서는 안 된다. 또 이제 중수원이 보면 건물의 배수 처리수, 그 배자는 물리식 배자고요. 빗물, 우물물, 하천수 이런 걸 쓸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정수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번에 정수법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이 정수는 물을 깨끗이 하는 걸 갖다 우리가 정수법이라고 하는 거죠. 물을 깨끗이 하는데 우리가 정수법이라고 하지만 이걸 갖다 물처리 과정이라고도 합니다. 물처리 과정이라는데 맨 처음에 하는 게 채수, 그 다음에 침전, 그 다음에 여과, 그 다음에 살균, 그 다음에 급수, 이런 과정을 거쳐 여러분 책에 써 있는데 요 순서가 시험 문제에 등장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먼저 수원지에서
우리 채석장 먼저 이렇게 예를 들게 채석장 그러면 돌을 캐내는 장소죠. 그럼 채수라는 건 수온지에서 물을 끌어들이는 걸 채수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침전은 가라앉히는 걸 침전이라 그래요. 예를 든다면 우리 서울 사람들은 저 팔당댐에서 나오는 물을 상수원으로 이용을 해요. 우리 차 타고 여행 가다 보면 그 주변에 나무들이 자라잖아요. 낙엽이 들어가겠죠. 하다못해 애들이 모르고 휴지 던지면 차에서 휴지가 날라 들어갈 겁니다. 이런 이물질을 가라앉히는 걸 침전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폭기 과정이 하나 빠졌네요. 여기에 채수 침전, 폭기, 여과, 살균, 급수. 그럼 이 폭기는 뭐냐면요. 물속에 보면 철 성분이 있어요. 철 성분이 우리가 물 마셔서 우리 몸에 축적이 되면 장기에 이런 게 박혀갖고 병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철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폭기라는 걸 하는데 이 폭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이렇게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이 구조 시간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 배웠을 거야. 이게 내 왼손가락이 철근이면 사람이 공기 마시고 이산화탄소 내뱉죠. 그게 탄산가스. 물론 자동차 배출구에서도 탄산가스가 나오지만 이 쇠는 탄산가스와 결합해서 산화됩니다. 산화된다는 얘기는 빨갛게 녹이 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공기하고 접촉해서 녹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근 콘크리트 시간에 철근을 콘크리트 감싸잖아요. 이 콘크리트가 알칼리 성분이니까요. 이 콘크리트가 알칼리 성분이면 맨 처음에 콘크리트는 강알칼리인데 약 12에서 13 정도의 강알칼리인데 탄산가스가 콘크리트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철근이 녹슬지 않는 거죠. 물론 세월이 가서 중성화가 되면 탄산가스가 침범하지만 철근이 녹슬고 어쨌든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려는 것은 폭기라는 건 물속에 철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공기 중에 물을 갖다가 공기 중에 물방울을 터뜨려요. 그럼 공기하고 접촉해서 철 성분이 응집이 되겠죠. 산화된다 이거야. 그러면 산에서 응집된 걸 갖다가 여과한다. 여과는 걸러낸다는 거죠. 걸러낸 다음에 우리가 살균한다. 이 살균을 갖다가 우리가 소독이라고도 하죠. 또는 멸균이라고도 하고 다 똑같은 얘기죠. 그다음에 각 가정집이나 사무실로 급수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 순서가 다 나온 것도 있었지만 요거 끊어내고 요 중간 과정만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요 순서를 기억해야 된다. 이제 그 아래 가로 1번에 보면 침전 얘기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중력 침전이다. 이게 중력이잖아요. 이게 중력. 그죠? 중력에서 가라앉히는 걸 중력 침전법이라고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반가로 2번에 보면 약품 침전법이라는 게 있죠. 약품에 의해서 이물질을 침전 가라앉힌다. 그 다음에 옆에 지 가보면 폭기라는 게 나오는데요. 우리 이 순서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서 받을 게 이 폭기라는 과정이죠. 지문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지하수에는 철이 중탄산 제일철, 수산화 제일철 또는 황산 제일철의 형태로 녹아 있는데 물을 공기 중에 뿜어 공기와 접촉시켜 산화시킴으로써 불용성의 제2철로 만든 다음 침전 여과의 철분을 제거한다. 2번 지문도 보면 물속에 녹아있는 암모니아, 황화수소, 탄산가스, 그 방의 유독가스, 취기 등도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철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폭기라는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보면 여과라는 내용도 나오죠. 여과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완속여과법, 급속여과법이라는 게 있는데 혹시 나이 드시는 사람들은 아는데 완행열차 아주 천천히 가죠. 기차 요금도 제일 싸고 완속 천천히 여과시킨다는 거야. 급속은 빨리 한다는 거고요. 그런 정도가 이제 살균 당연히 살균한다는 건 알 거고 멸균이라고도 하고 소독이라고도 하고 지문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잔존세균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염소 그 수돗물에 보면 하얗게 나올 때가 있죠. 그 염소 성분이죠. 그 다음에 표백분, 클로라민, 오전, 치아, 염사전, 나트륨, 자외선 등을 사용하여 멸균시킨다. 이해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수질을 보려고 합니다. 수질.
수질이라는 건 물의 질을 얘기하는 거죠. 맨 처음에 물의 경도라는 게 나오는데요. 물의 경도. 여러분 교재에 보면 가로 1번에서 물의 경도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물이 단단한 정도, 소프트한지 하드한지 그 단단한 정도를 물의 경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맨 처음에 방가로 1번에 개요 얘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같이 보려고 합니다. 지문 동그라미 1번이요. 경도란 물속에 녹아있는 칼슘, 마그네슘 등의 염류의 양을, 염류가 소금기죠. 탄산칼슘의 농도로 환산하여 표시한 것이다. 염류의 소금기의 양을 갖다가 탄산가스로 거기 나온 것처럼 탄산칼슘으로 환산시켜서 표로 제시한 걸 얘기하는 건데 그 아래 두 번째 지문이요. 경도의 표시는 백분율과 도를 사용하여 1리터의 물속에 탄산칼슘이 10mg 포함되어 있을 때를 1도라고 한다. 20mg 있으면 2도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탄산 마그네슘과 같은 염류는 탄산칼슘 양으로 환산하여 구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1, 2번 지문을 지금 눈여겨서 봐두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서 탄산칼슘 함유량에 따른 분류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다가 정리를 할 겁니다. 여러분 교재 방가로 2번에 보면 물을 갖다가 탄산, 칼슘, 함유량에 따라서 분류한다. 탄산칼슘은 예를 들어서 CA, CO3로 표현하죠. 화학기호는 뒤에 붙어 있습니다. 화학기호는 탄산, 칼슘 이렇게 읽는 거죠. 고등학교 때 다 배워봤을 거고요. 크게 탄산칼슘 함유량에 의해서 극연수, 연수, 적수, 경수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이 극연수라는 건 증류수나 멸균수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극연수는 탄산칼슘이 0ppm에 가까운 겁니다. 0ppm. 연수라는 건 90ppm 이하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적수라는 건 90에서 110ppm 사이에 있는 거고 경수는 110ppm 이상 들어가 있는 물을 우리가 경수라고 합니다. 요 ppm이라는 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100만 분율을 얘기를 하는 거야.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서 적수의 탄산칼슘 함유량이 얼마냐 그럼 90에서 110ppm이 답이 되겠지. 근데 요렇게요. 이 의미가 이런 겁니다. 요거 얘기한다면 ppm이 100만 분율이라고 했는데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분에 90에서 110 정도 들어가 있다. 요 정도 들어가 있으면 뭐가 탄산칼슘 함유량이 이만큼 들어가 있으면 그걸 적수로 한다 이런 얘기죠. 다음은 요 경수요. 요 경수를 갖다가 경도가 높은 물이라고 합니다. 경도가 높은 물. 이걸 갖다가 이 경도가 높은 물을 보일러에 사용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요. 첫째, 스케일이 많이 낀다. 스케일. 이 스케일이 뭐냐면 물때입니다. 물때. 주전자 안에다 물을 끓여놓고 물을 먹다가 오래되면 그 안에 주전자 안이 미끌미끌합니다. 그게 바로 물때 스케일입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스케일이 많이 낀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이렇게 접근해 봐도 돼요. 우리 혈관이라는 거야.
혈관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 고혈압이라는 게 혈압의 압력이 높다는 건데 이물질이 끼면 이물질이 꼈다 이렇게 그러면 요 혈관의 두께가 얇아지니까 어떻게 구멍이 이 두께가 얇아지니까 저 피의 압력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고혈압이라고 하는 거죠. 고혈압이 생기면 당뇨 생기고 당뇨 합병증 생기고 그렇죠. 어쨌든 간에 스켈이 많이 낀다. 그러면 어디에? 보일러에 스켈이 많이 낀다는 거죠. 이 보일러에. 그러면 두 번째는 보일러에 스켈이 많이 끼면 어떻게 되느냐? 과열의 원인이 된다. 뭐가? 보일러가 과열된다 이거죠. 그럼 보일러가 과열되면 어떤데? 효율이 저하된다. 효율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데? 일찍 간다. 수명이 짧아진다. 이왕이면 요 순서대로 기억하는 게 좋겠다. 앞에 거 알면 뒤에 거 자연적으로 암기 될 수 있게끔 스켈이 많이 끼니까 과열될 거고 과열이 되면 효율이 저하되고 효율 저하되면 일찍 간다. 수명이 짧아진다.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하자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로 되돌아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20페이지에 보면 탄산칼슘 함유량에 따른 분리에서 극연수요. 탄산칼슘 함유량이 0ppm에 가까운 순수함물이다. 연관. 이 연자가 납연자입니다. 그러니까 납으로 만든 관 이런 거죠. 황동관. 노쇠관을 침식시키므로 극연수를 쓸 때는 안팎을 모두 도금한 파이프를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식하지 않게끔 도금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초점은 연관이나 황동관을 녹슬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연수요. 탄산칼슘 함량이 90ppm 이하인 물로서 음료용으로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세탁, 염색, 보일러 용수에 적합하다. 철 아연통 및 납을 부식시킨다. 그 다음에 적수요. 탄산칼슘 함유량이 90에서 110ppm 물로서 마시기에 적당한 물이다.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경수요. 칼슘, 마그네슘, 탄산칼슘 등의 강물질이 함유량이 비교적 많이 포함된 천연수로 경도가 110ppm 이상인 물이다. 열 교환기나 배관 계통 등에 사용하면 석회질의 침전에 의한 스켈이 생성된다. 그 아래 보일러의 경도가 높은 물을 사용 시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게 있죠. 여기다가 별표를 좀 치세요. 경도가 높은 물을 보일러에 사용되면 이런 결과가 벌어진다는 거죠. 관내 스켈이 많이 끼고 과열의 원인이 되고 효율이 저하되고 수명이 단축된다는 거 이해할 거고요.